2019년 10월 브라질의 한 병원. 이제 막 2살이 된 남자아이 미구엘은요. 안타깝게도 오랜 투병 끝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 슬픈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사람들은 미구엘의 아빠를 맹비난. 왜? 브라질 전역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아니 아빠가 제일 슬플 텐데 왜 아빠를 비난하죠? 아빠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래도 싼 놈입니다. 미구엘은 희귀 신경 근육 질환인 척추 근육 위축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엄마 카린과 아빠 알베스는 매일 홀로 고통과 싸우는 어린 아들을 지켜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 가족을 더 절망에 빠뜨린 것은 감당하기 힘든 병원비. 그래서 결국 미구엘의 부모는요.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아들을 제발 살려주세요. 병원비를 구하기 위해 온라인 모금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미구엘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탰고요. 그렇게 1년 동안 모인 후원금이 무려 약 3억 2천만 원. 미구엘 가족에게도 드디어 희망이 보였죠.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네요, 진짜.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왜? 미구엘의 치료비가 들어온 통장을 확인하다 그만 큰 충격에 빠진 엄마. 미구엘의 후원금 중에 절반 이상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 카린의 머릿속을 스친 불길한 기억. 여보, 병원비 내리면 돈 더 필요하잖아. 새 직장을 구했는데 교육 좀 받고 올게. 아, 이거 불길하다, 이거. 어딜 가 지금? 뭐 교육을 왜 받아?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빠 알베스는 새 직장을 구한 게 아닌 미구엘의 치료비를 가지고 도망친 거였습니다. 아니 돈에 눈이 멀 수는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 와, 죽을 수 있잖아요. 눈에 안 밟히나? 생각이 안 나나? 눈이 얼마나 돌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진짜 어이가 없네. 아들의 병원비를 들고 잠적한 아빠 알베스는 결국 한 달 뒤 한 호텔에서 체포됐습니다. 너 있나, 너? 당시 알베스의 모습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알베스가 묵던 최고급 스위트룸에서는 고가의 보석, 명품 의류뿐 아니라 심지어는 마약까지 발견. 술과 마약에 잔뜩 취한 채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어머머머머. 아들이 병마와 싸우는 시간에 아빠 알베스는 아들의 치료비로 허세를 부리고 그 모습을 SNS에 자랑까지 했네요. 에라이, SNS에 자랑을 왜 해? 아니. 아니 정신 나갔잖아. 몰래 하지도 않았어 또. 그렇게 무려 2억 원가량을 한순간에 탕진해버린 알베스. 그러는 동안 결국 아들 미구엘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근데 하늘로 떠나고 만 거죠. 미쳤나 봐. 이 인면수심의 아빠 알베스는 저 마약 밀매업자한테 협박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돈을 빼간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유감이? 이렇게 끝까지 비겁한 변명만 둘러댔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딱 탔을 때 뭐 여행 가는 길이면은 얼른 도착해서 놀고 싶고 귀국하는 길이면 잘 도착해서 편히 쉬고 싶고 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2019년 2월 중국 안후이성 안칭의 텐주산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마친 160여 명의 승객들은요. 각자 자리에 착석해 비행기가 이륙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려드립니다. 승객 여러분은 지금 즉시 하차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행기 긴급 점검 때문에 갑자기 운항이 취소됐고요. 결국 승객들은 다음 날 비행기가 뜰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뭐 테러, 뭐 태풍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그냥 비행기 점검이라고요? 아니, 근데 승객들은 또 가야 될 사정이 있었을 텐데 너무 당황했겠는데요. 다 스케줄이 있는데 네. 그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승객들은 비행기 운항이 취소된 이유를 듣고 엄청난 분노를 하고 말았습니다. 운항이 취소된 이유. 승객인 28살 남성 루시가 탑승하면서 비행기 날개 위에 동전을 던졌는데 이 동전이 그만 비행기 엔진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헐. 그래서 비행기 운항이 취소된 것이었죠. 난 진짜 이해 안 되는데 자기가 탈 비행기라면서 그 엔진에 동전을 왜 던져? 자,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탈 거라며. 자, 자기가 탈 거니까 던진 거예요. 에? 언젠가부터 중국에서 퍼지기 시작한 미신. 비행기를 처음 탈 때 동전 던지면 무탈할 수 있다. 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나 이런 말 못 들어봤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무탈하게 하시옵소서. 헤이. 이거 무슨 소리예요? 미신. 와.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거 거의 약간 자해 아니에요? 진짜 소름이 돋는 건 저 어이가 없다. 사람이 우리랑 같은 비행기 탈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다. 진짜 자기가 탈 비행기 왜 던져 그걸? 너무 황당해. 자, 비행기에서 동전을 던지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한 여객기가 활주로에 떨어져 있던 작은 티타늄 조각을 밟았는데 이때 파열된 타이어 조각 때문에 연료 탱크에 구멍이 나서 화재가 발생했고 엔진 이상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여객기는 이륙한 지 2분여 만에 추락. 승무원과 승객 109명 전원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이게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그렇죠. 진짜 조그만 새 조각 하나로도 뭐 끔찍한 사고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비행기가 만약 이륙했다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행기 안전 운항을 기원하며 던진 행운의 동전. 그건 행운을 위한 게 아닌 모두의 불행을 부르는 행동입니다. 2020년 전 세계를 팬데믹 쇼크에 빠뜨린 코로나19.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만 무려 186만 명을 넘어섰고요. 11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극복되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끝이 안 났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3월 9일 당시 이탈리아에서 확진자 수가 무려 10,000명에 육박하자 이탈리아 정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부로 전국에 이동 제한령을 시행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전 국민 6천만 명에 대해서 식료품, 의약품 구매, 출근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거주지를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이동 제한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0유로, 약 4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가 중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았던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네, 사실 좀 불편한 조치였지만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탈리아 전역에 이동 제한령이 내려진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4월 2일 이탈리아 로마의 한 검문소에서 한 남자가 이동 제한령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약 70km 거리에 위치한 비테르보에 사는 38살 남성이었습니다. 아니, 자 이거 보세요. 저한테 이동 허가 서류가 있다고요. 이동 허가 서류가 있다고요? 그럼 이 사람 뭐 의료진이에요, 그러면? 뭐지? 자, 경찰에게 당당히 이동 허가 서류를 내민 남성. 그러나 확인 결과 위조된 서류였습니다. 이동 제한령을 왜 내린 건데? 아니 본인 목숨도 이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런 거지? 도대체 서류까지 위조해서 로마로 간 이유가 뭐예요? 이 남성이 이동 제한령을 위반하고 로마까지 간 이유, 혈압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는요, 마약을 구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모두가 조심해야 하는 이 시국에 그 먼 로마까지 향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빌런이다. 빌런이죠. 진짜 빌런이다. 이런 빌런들이 정말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사는 또 다른 남성은 합법적 외출 사유인 반려견 산책으로 위장을 해 마약 거래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게 됐는데요. 한심하네, 한심. 이에 전 세계 누리꾼들은요. 아니 마약 때문에 이동 제한령을 어긴 거 싫어? 아니 누구는 가족도 못 만나면서 생리배라고 있는데 지금 마약 구하려고? 라며 분노했고요.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야, 이런 시기에는 절대로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안 되지. 예, 정말 타인을 위해, 아니 본인을 위해서라도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거든요. 이걸 코로나 시국이 아니어도 엄벌에 처할 일이죠. 사실 마약은 뭐 마약 어떤 구하려고. 이유로도 불법이니까. 예. 자, 그런데 말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요. 지나치다 못해 무자비한 봉쇄 조치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 저녁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갑자기 울린 따가운 총성에 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야신, 얼른 누나와 2층에 올라가 있어. 엄마의 말에 서둘러 2층으로 대피한 13살 소년 야신과 누나. 그런데 이때 영문을 몰랐던 어린 동생 야신은 2층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날카로운 총성과 함께 야신을 향해 날아든 총알. 아유, 결국 13살의 어린 소년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유, 너무 안타깝다.
아니 근데 누가 총을 쏜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자, 야신을 향해 총을 쏜 사람의 정체. 그는 다름 아닌 경찰이었습니다. 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3월 27일 케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요. 의료진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오후 7시부터 오전 5시까지 10시간 동안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야간 통행 금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야간 통행을 단속하던 경찰이 발코니에 나와 있던 야신을 보고 그 어떤 경고도 하지 않고 즉시 발포를 했던 것입니다. 아니 나간 것도 아니고 집 발코니에 있었던 거잖아요. 아니 들어가라는 말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어떻게 총을 쏘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지옥 같은 일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곳은 케냐 몬바사의 한 페리 터미널인데요. 통금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부터 경찰이 사람들 향해 최루가스를 살포했고요.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제압해 쓰러뜨리기까지. 그래서 숨진 야신의 아버지는 우린 낮에는 코로나와 싸우고 밤에는 총알과 싸워야 한다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말도 아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야죠. 그래서 통행을 단속하는 정책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통행을 단속하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게 주목적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한 언론 매체에 따르면요. 경찰의 총격으로 케냐에서만 5명이 사망,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3명, 우간다에서는 군인의 총에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아프리카 곳곳에서 발생한 무차별적인 과잉 진압 소식에 전 세계 곳곳에서는 이건 공권력을 이용한 엄연한 폭력이다라고 말하며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지난 4월 2일 케냐의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은 경찰의 폭력 단속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고요. 13살 소년 야신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경찰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다신 재발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국민을 위한 조치가 국민을 위협한다면 이건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조치들인 거예요. 루게릭 환자들을 위한 선행, 아이스버킷 챌린지부터 유쾌한 오나나나 댄스 챌린지 등 SNS를 강타한 챌린지들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지난해 일본인들 사이에서 정말 끔찍한 챌린지가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뭐야? 쓰레기통 아니에요?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걸 쓰레기통에 던져놨다가 다시 꺼내서 그걸로 요리를 한다고? 일단 되게 지저분하고 더러워 보이는데요. 챌린지는 일명 바카타 챌린지로 불리는데요. 2013년도부터 시작돼 2019년에 다시 유행한 바카타 챌린지. 주로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이 해서 바이트 테러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무슨 챌린지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 챌린지? 남들은 하지 않는 바보 같은 짓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무개념 챌린지를 할 수 있죠. 자, 튀김용 닭을 저 바닥에 문질러 기름에 넣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물건에 침 바르기. 지 얼굴이 나가도 상관이 없나 봐. 무엇보다 위생에 신경 써야 할 음식점 및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그야말로 비상식, 비위생적인 행동을 한 뒤 SNS에 올린 겁니다. 왜냐고요? 오로지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말이죠. 즐겁네. 그리고요, 이에 동조하는 누리꾼들 역시 재밌겠다, 나도 같이 하자. 아니, 그냥 재밌어서 한 거잖아, 뭐 어때? 라며 함께 동참하며 즐겼는데요. 이 반응에 신난 챌린저들은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 경쟁하듯 더 자극적인 영상을 올렸던 겁니다. 하지만 이 만행이 전부 드러난 뒤 많은 사람들은 극대노. 무섭다 진짜. 씨. 정말 불결하다. 개념을 밥 말아 먹었냐? 그거 다 니들이나 먹어라. 라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아니 어쨌든 사람 입으로 들어간 음식을 다루는 직업이면 사실 다른 직종보다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아예 뭐 그냥 개념 자체를 상실한 미친 행동이네요. 저걸 말려야지. 저걸 같이 보고선 저희다 좋아요 누르고 재밌겠다 누르고 한 놈들도 똑같은 놈들이에요. 다 IP 추적해야 돼. 자, 이들의 무개념 만행에 정말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한 대형 초밥 브랜드는 주가가 하락해 무려 약 300억 원의 손실을 입기도 했고요. 아르바이트생들 때문에 비난을 받은 일부 가게들은 휴업에 또 심지어는 폐업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픈 일도 있었는데요. 2013년도엔 폐업한 한 국수 가게 주인이 신세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러면 살인죄 적용해야 돼요.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네, 이거 아이고 이거. 추악한 만행으로 사회 최악의 민폐를 끼친 무개념 빌런들. 이제 좀 정신들 차렸는지 묻고 싶습니다.